안녕 친구들, 우영근 쌤이야. 여러분들은 우영근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면 똑똑한 어린이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목이 잠기네. 잠시만. 짠. 맛있겠지? 혼자 먹을 거야. 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좀 이야기는 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다져봅시다. 자, 친구들, 같이 해봅시다.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암? 네, 맞습니다. 바로 화성암. 두 번째, 퇴적암. 마지막은 변성암입니다. 자, 일단은 쌤이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마그마가 어느 위치에 식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화산이 잘 안 보이나? 화산입니다. 화산. 불이 뿜뿜 나 있습니다. 화산처럼 생겼죠. 자, 지하 깊숙한 곳에 마그마가 있다가 화산 분출을 통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지표 밖으로 흘러나와서 얘네들이 식죠. 빠르게 식을까? 천천히 식을까? 맞아요. 빠르게 식을 겁니다. 지표로 분출되어서 바람 같은 친구들이 빠르게 식혀줘서 얘네들이 굳어버리게 되면 이런 친구들을 무슨 암이라고 부르냐면 화산암이라고 부릅니다. 화산암의 특징은 일단 광물 결정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식어버리니까 얘네들이 광물이 채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자, 이번에는 마그마가 이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화산이 분출됐을 때 그 용암이 흐르는 그 친구들보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더 빨리 식을까? 덜 식을까? 맞아. 천천히 식겠지. 천천히 식으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광물이 결정 크기가 커. 왜냐하면 천천히 식으니까 주변의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굳을 때까지 성장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암석을. 이 친구들은 광물의 결정 크기가 크다. 예시를 알려줄게요.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맞아.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화강암입니다. 그리고 발리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반대로 지표 밖으로 분출된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얘네들 광물의 결정 크기가 작은 상태로 만들어진 그 암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친구들. 어두운 현무암. 그리고 유문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런 거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자, 다음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잘 이야기했어요.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암석을 만들게 되면 그거를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누가 굳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갈이 이렇게 차곡차곡 퇴적이 돼서 암석이 될 수도 있고 모래가 차곡차곡 퇴적이 돼서 암석이 될 수도 있고 진흙이 차곡차곡 쌓여서도
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잠시만 기다려줘. 아, 기억났어. 미안해 친구들, 오래 기다렸지. 자, 이암이 퇴적암 중에서 뭐가 쌓인 걸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이암이 아니고 역암이라고 할게. 역암. 자, 역암은 되게 입자가 큰 자갈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야. 사암은 뭘까? 맞아, 모래 사자.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쉐일이라는 게 있는데, 쉐일 같은 경우에는 진흙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때 지금 쌤이 말한 여감, 사암, 쉐일 이런 친구들은 퇴적물의 성분이 어떤 거에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들인데, 얘네들은 그 퇴적물의 입자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입자 크기가 가장 큰 게 자갈로 구성이 된 여감, 입자 크기가 중간 정도 크기인 게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 마지막으로 진흙이 가장 입자가 곱잖아, 작잖아. 그러니까 입자가 가장 작은 친구들이 차곡차곡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친구들을 보통 쉐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사는 언더더시, 바다에 사는 산호 알죠? 산호. 말미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이 산호나 아니면 조개 있지, 조개의 껍데기, 요런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바다에 깔아앉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암석이 만들어질까? 석회암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초딩 때 배웠을 텐데,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묽은 염산 같은 거 딱 떨어뜨려 주게 되면 얘네들 기포가 부글부글 발생하잖아. 그런 거 볼 수 있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있지. 왜냐하면 얘네들 산호나 조개 껍데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다음은 화산. 화산이 뻥 하고 폭발하게 되면 하늘에 뭐가 날려? 화산재가 날리겠지. 이 화산재가 눈처럼 내려가지고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그러다가 걔네들이 어느 순간 굳어서 돌이 되어버려. 그럼 이것도 무슨 암일까? 퇴적암인 거지. 얘의 이름이 뭐냐면 응회암이라고 부릅니다. 응회암. 응 아니야. 딴 생각하면 안 돼. 응회암. 오케이,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변성암인데,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열과 압력을 받아서 원래 형태를 잃고 다른 성질을 가지거나 그 모습이 변하게 되는 그런 암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퇴적암과 변성암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쌤이 이렇게 클레이 토이 가지고 퇴적암처럼 만들어봤어요. 지금 색깔이 다른 게 세 가지가 보이지? 다른 종류가 세 가지 쌓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곡차곡 쌓였어. 퇴적암 지층의 옆면을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가 보여? 줄무늬가 보이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층리라고 불러. 층리. 이런 게 있으면 퇴적암이구나. 그런데 아까 전에 변성암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맞아,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흐아,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뿌앙 주게 되면 얘가 갑자기 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돼? 점점 힘을 주니까
얘 지금 줄무늬가 막 휘어버렸습니다. 휜 거 맞아요. 자, 막 이렇게 휩니다. 왜냐하면 좌우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완전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좌우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얘네들 줄무늬 모양이 휘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보고 줄무늬가 구불구불하네? 그럼 변성암이다. 왜냐하면 압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염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층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 줄무늬의 두께가 1cm보다 더 크면 보통 층리라고 부르고, 얘네들 요렇게 해서 휘었을 때 그 구불구불한 줄무늬들의 간격, 이 두께가 1cm보다 작으면 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알겠죠? 그런데 좌우에서 이렇게 눌려서 꼭 염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위아래 방향으로 눌려도 그렇게 형성된 친구가 염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일단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졌어. 근데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다? 층리는 두께가 1cm보다 두꺼워야 되는데 염리 같은 경우에는 1cm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위아래로 세게 누르게 되면 얘네들 두께가 어떻게 될까? 더 얇아지겠지. 그러면 그때 생겼는 줄무늬 형태도 염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쌤이 알려줄 게 있는데, 우리 내일 거꾸로 수업하면서 보드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드게임 할 때 퇴적암이 열감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면 어떤 돌로 바뀌느냐, 이런 거 좀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암 있죠? 사암.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친구. 이 사암이 열감력을 받으면 규암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요런 친구가 열감력을 받으면 원래는 퇴적암이었는데 규암이라는 변성암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석회암 있지. 석회암. 아까 전에 묽은 연사 떨어뜨리면 기포가 부글부글 생기고 산호의 시체나 조개 껍데기가 가라앉아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석회암. 석회암도 열감력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신기하죠.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급 빌딩이나 건물 같은 데 올라가면 계단 같은데 대리암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셰일. 아까 전에 셰일 퇴적암은 뭐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셰일 같은 경우에는 진흙이 쌓였죠. 그런데 이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인 셰일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암이나 또는 편마암이라는 변성암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화강암 있죠, 여러분. 화강암.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암으로 분류가 되죠? 맞습니다. 화성암이야. 이 친구는 퇴적암이 아닌데? 퇴적암이 아니고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가 있나요? 될까? 당연히 되죠. 변성암의 뜻이 뭐야?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야. 그런데 화강암은 일단은 돌멩이로 바뀌면 딱딱하게 있잖아. 그런데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 친구도 다시 형태가 바뀌겠지. 그러면 변성암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강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또 똑같이 편마암이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친구들 잘 알겠죠? 조금만 쌤이 중요한 거 더 알려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무암은 보통 밝아 어두워. 맞습니다. 어둡죠. 자, 같은 화성암인데 같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는데 왜 화강암은 암석이 밝고 현무암은 왜 암석이 어두울까요? 이유하는 사람? 정답은 이겁니다. 얘네들 암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그 속에 철,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친구들. 얘네들이 그 광물 안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얘네들이 적게 들어가 있으면 점점 밝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무암과 화강암 중에서 누가 철이나 마그네슘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맞아요. 현무암이 더 많다. 왜냐면 어두우니까. 이런 식으로 광물의 색깔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전부 다 정리가 된 것 같다. 오케이. 잘할 수 있겠죠?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층리, 퇴적이 되어서 줄무늬가 보이는 거 층리다. 보통 얘 두께는 1cm 이상. 염리는 얘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던 얘네들 광물이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구불구불하게 휘어서 줄무늬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엄청 납작하게 돼서 1cm보다 더 두께가 작아지는 그런 줄무늬가 보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염리다. 염리가 보이게 된다면 변성암, 층리가 보이게 된다면 퇴적암. 알겠죠? 그리고 암석의 색깔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 오케이. 알겠죠?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